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그리고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행정 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행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일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병도입니다. 언제나 소방 행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충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공혜용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조강식 119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건왕상 119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정진석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윤태곤 남부서장입니다. 박준규 동부서장입니다. 김규주 북부서장입니다. 김재화 온산서장입니다. 정호영 울주서장입니다. 박정진 안전체험관장입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방서 및 체험관 소관의 2022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765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6억 6,500만 원 정액한 1,630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소방행정과는 8,400만 원 감액한 1,26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사업부서 변경에 따른 특수재난훈련시설 설치비 59억 500만 원, 미사용한 예비비 등 11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수화학구조대 이전 사업비 9억 7천만 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59억 1,7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예방안전과는 1,300만 원을 감액한 9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119 재난대응과는 58억 5,900만 원을 정액한 113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정액 사유는 사업부서 변경에 따른 특수재난훈련시설 설치비 59억 500만 원입니다. 782쪽입니다. 119 종합상황실은 1,600만 원 감액한 30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소방서 및 체험관 소관입니다. 중부소방서는 2,800만 원 감액한 29억 3,100만 원, 남부소방서는 2,400만 원 감액한 41억 8,100만 원, 동부소방서는 700만 원 감액한 24억 6,700만 원, 북부소방서는 500만 원 감액한 29억 8천만 원, 온산소방서는 1,300만 원 감액한 31억 8,300만 원,
끝으로 울산안전처음관은 400만 원 감액한 28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예산안입니다. 1323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30억 9,600만 원 정액한 1,718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37쪽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소방행정과는 171억 2,400만 원 정액한 1,356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정액 사유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128억 9,4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2억 8,700만 원, 울주소방서 및 특수화구조대 이전 공사비 35억 6,8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현장 중심의 소방행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 171억 9,900만 원, 재무활동비는 10억 4,700만 원, 행정운영비는 1,173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51쪽입니다. 예방안전과는 3억 4,300만 원 정액한 12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정액 사유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 소방용수 공유배관 설치비 4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 11억 8,600만 원, 행정운영비는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5쪽입니다. 119 재난대응과는 35억 7,400만 원 정액한 88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정액 사유는 특수재난훈련시설 설치비 20억 800만 원, 소방헬기 기어박스 재상 수리 등 20억 5,3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86억 6,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65쪽입니다. 119 종합상황실은 1억 1,400만 원 정액한 28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소방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상황대응 능력 강화 사업비 27억 6,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70쪽입니다. 소방서 및 체험관 소관입니다. 중부소방서는 1억 6,400만 원 정액한 31억 2,300만 원, 남부소방서는 1억 400만 원 정액한 43억 1천만 원, 동부소방서는 1억 6,900만 원 정액한 26억 4,300만 원, 북부소방서는 1억 5,200만 원 정액한 31억 3,700만 원, 온산소방서는 6억 3,500만 원 정액한 38억 3,100만 원, 울주소방서는 4억 8,200만 원 정액한 31억 9,800만 원, 끝으로 울산안전처음관은 2억 3,200만 원 정액한 30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방 분야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2022년 3회 추경 예산안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정액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대체 추진한 사업비의 감액 조정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 생명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필요 최소한의 사업비를 책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방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병도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정경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호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출금 1,341억 4,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1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 세출액은 1,630억 8,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6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서 13페이지 부서별 세입과 세출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1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777페이지입니다. 특수화학구조대 이전 공사 9억 6천만 원의 증액 대한 설명과 119 재난 대응과 소관 예산서 783페이지 특수재난훈련시설 설치 59억 원 증액이 요구되어 있는데 두 사업이 남구 부곡동 산 110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확보 계획과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안번호 제71호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1,497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3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 세출액은 1,718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0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에 32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안전체험관 등 부서별 세입과 세출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3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는 1342페이지입니다. 전액 11호만 편성되는 양방향 소방차 구입 20억 원의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방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353페이지입니다. 석유화학단지 내 소방용수를 확보를 위해서 화재 예방 강화지구 소방용수 고유 배관 설치 예산액 4억 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9 재난 대응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363페이지입니다. 소방헬기 관련 정비 사업에 22억 6,300만 원 정비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9 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예산서 1366페이지입니다.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사업비 8,1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방본부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3회 추계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특수화구조대 이전 공사는 특수화구조대 청사 신축 및 특수재난훈련시설 부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착공을 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 안반 발생으로 인해서 15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 미사용 예비비 9억 7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3억 5,500만 원이며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119 재난대응과 소관 특수재난훈련시설은 138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울산 재난 특성을 반영한 훈련시설 7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 61억 4,100만 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0억 원, 시비 37억 3,100만 원으로 구성되며 사업부서가 소방행정과에서 훈련시설 운영부서인 119 재난대응과로 변경되어 올해 소방행정과 편성예산 59억을 전액 감액하고 119 재난대응과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사항은 지난 9월 건축분야 설계 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12월에 장치 설치 분야 계약 예정이며 24년 7월 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양방향 소방차 구입은 신불산 터널, 가지산 터널 등 울산 지역 장대 터널 증가에 따라 터널 대형 사고 때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양압 및 양방향 운행 가능을 갖춘 특수 장비를 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에서 먼저 배치된 지역의 구매 단가 기준, 환율 변수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화재 예방 강화지구 소방용수 공유배관 설치는 석유화학단지 대응화재 발생 시 장시간 화재 진압에 따른 소방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유화학단지 28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상호 소방용수를 공유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하여 중단 없는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억 4,600만 원으로 시 사업비 15억 1,100만 원, 회사 측 분담금 10억 3,500만 원이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1,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며 1단계 사업비 4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119 재난 대응과 소관 소방 헬기 관련 정비 사업은 항공안전법 및 제작사 정비 규정에 의해 안전 운항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 정기 검사 및 수명이 도래된 주요 부품 교환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100시간, 300시간 정기 점검 사업비 2억 8,700만 원, 수명이 도래된 기어박스 재생 수리비 12억 8,700만 원, 유압펌프 등 부품 교환 6억 3천만 원, 시동용 지상 전원 설비 노후 교체 5,800만 원입니다. 119 종합상황실 소관 소방 예방 정보 시스템 통합 구축 사업은 소방청 주관 사업으로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민원 업무 추진을 위해 전국 소방관서의 소방민원 정보 시스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5개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으로서 소방청 전체 사업비 22억 1,100만 원 중 국비 6억 4,800만 원, 시도비 분담금 15억 6,8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우리 울산시 분담금 8,100만 원을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 안전체험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 협의하신 대로 본 질의는 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추가 질의가 있을 시에는 5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은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발언권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소방 헬기의 수명 도달 부품 교환하고 헬기 기어박스 재생 수리, 헬기 시동 전원 설비 설치 이렇게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다. 부품 교체비가 그죠? 이거 어느 119 재형대응과 예, 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날 우리 강원도 양양에서 이 추락한 헬기가 추락해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 거기 그 탑승자가 여성들이 두 분이 있던데 그게 그건 어떻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저희 그 소방본부 헬기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임차 헬기라서 저희도 뉴스로만 듣다 보니까 임차 헬기라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을까. 지금 현재 우리가 추측하고. 그럼 소방 헬기가 몇 대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울산광역시가? 울산은 소방 헬기 한 대, 지금 산불 처리라서 임차 헬기 한 대, 2대. 임차 헬기 한 대 그거는 각 지자체에서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같이 예산을 다 편성해서 한 대가 있고, 예, 또 우리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방 헬기가 있고, 예,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은 전부 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관리하는 헬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이게 그
산불 예방 계도 감시 비행 중에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기종이 보니까 S58T라고 이 기종 헬기인데 우리 헬기는 어떤 기종이죠? 저희는 까무프 헬기라고 러시아. 그러면 그쪽하고는 틀리는 예. 기종입니까? 예. 이게 민간 임대라서 헬기 조종사가 나이가 이제 71세지. 우리 집 현재 산불 헬기 조종사는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 헬기 말씀. 아니요, 소방본부 말고 임대 그건 잘 모르십니까? 예, 임대는 국가에서 그렇죠. 관리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죠. 예. 이러한 소방 헬기 이런 사고들이 나누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우리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야 뭐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 뭐 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가지고 이번에 또 보니까 예산은 또 반납됐는 게 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소방헬기 조종사 비상 절차 교육을 예. 전면 반납을 하셨던데 예. 우리 그 교육할 수 있는 데가 국외 이제 목적이 이제 국외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작사에서 교육을. 제작사에 예. 가서 직접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밖에 예.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교육을 안 받는데도 별 지장은 없습니까? 일부 저희가 1차로 받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전달 교육이라든지 자체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여건이 호전이 된다면은 저희가 재추진해서 나머지 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이제 이렇게 어떤 국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교육이 취소가 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이제 조종사 비상 절차 교육이라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예. 뭐 온라인상이라든지 그런 아니면 제작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교육들도 뭐 전혀 없이 그냥 이 전쟁이 이번 교육을 안 받는데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조종사 분 중에 일부 두 분은 그 교육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자체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 제작사 교육이 아니더라도 조종사 생활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방청 주관으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교육을 찾아서 저희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헬기 이 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우리도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소방 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품이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권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우리 소방관계 간부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11월 26일 날 우리 본부장님 드론 우리 대회 잘 치렀죠? 제가 정말 가봐야 되는데 다른 행사가 주말에 많아서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대회를 치르고 난 뒤에 그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의외로 1회 대회이고 저희들이 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 우리 직원들 13명, 일반인들 12명 해서 전체 25명이 참여를 해서 상당히 많은 이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또 시민들의 굉장히 많은 호평과 속에서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예. 저때 드론 대회 처음 우리 1회를 치르면서 그 장애물도 이렇게 다 하고 그렇게 했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내년에도 또 계속 뭐 이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하여튼 제가 봐서는 그런 거는 우리 사실 화재가 있을 때 또 정말 위험한 지역에서는 우리 드론이 가서 그 현장을 잘 포착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하여튼 예만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그 시장님 오시고 그 소방에는 좀 복지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네, 행정과장 오춘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전에는 사실 이제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시장님이 익히 아시고 일반 행정직과 소방과 복지는 모두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수혜가 돌아가도록 예산 편성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지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올해 추가 예산 그 편성되는 거 보면은 이게 뭐 하계 휴양 시설 지원 이것도 이 전년도에 없던 거고 또 우수 소방 공무원 해외 정책 연수 8천, 소방 공무원 시책 개발 연수 4,800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 모범 공무원은 또 뭐고 우수 공무원은 또 뭐고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모범 공무원, 우수 공무원 똑같은 말 아닙니까? 좀 성격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모범 공무원은 그 노조원들 가는 연수고, 근데 우수 공무원은 일반 직원들 그 시책 이런 부분으로 가는 해외 연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모범 노조원 여기에 보면 소방 공무원 모범 노조원 해외 연수에는 3,500이고 예. 이 밑에 보면 또 우수 소방 공무원은 또 8,000이고 또 요 밑에 보면은 모범 공무원 견학 이래가 또 3,200이 들어가 있는데 예. 뭐 거의 좀 비슷비슷한 그런 성격이다, 그죠? 예, 성격은 비슷한데 조금 그 갈 때 선발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우리 건태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물론 이거 뭐 소방 헬기 정비나 이런 수명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지만은 이쪽 부분에 보면 이거는 좀 뭐냐 뭐 교체나 수리 이런 거는 당연히 철저하게 이제 뭐 그 매뉴얼대로 하시겠지만 이거는 시동 전원 설비 설치 이거는 뭡니까? 그냥 전에는 뭐 시동 전원 설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설치 이게 소방 헬기 시동 전원 정비 설치 이래 가지고 5,800만 원대가 있는데 그 헬기 시동 지상 전원 설비 설치 항목인데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 교체로 저희가 예산을 노후 올렸습니다. 교체입니까? 신규 예. 설치가 아니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 공무원 정말 반갑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양방향 이 소방차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게 혹시 뭐 시운전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제 내년에 도입하려고 이제 예산 이제 편성된 부분이고요.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의 특수 대응단의 터널 구조구급대가 지금 차량 한 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강원도에 있네요. 예, 한 대 있어. 지금 우리 울산시에서는 지금 2대 지금 신청하시는 겁니까? 한 대 한대 지금 예, 신청하시죠.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게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정도 있는지라는 부분들은 혹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의 터널 구조구급대 이제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효성은 뭐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 실효성보다도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 한 3년 전에 창원 터널에서 이유물 땡크로리가 전복되면서 그 일대가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이유물 땡크로리 전복되었을 때도 그렇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물류가 울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 액체 위험물부터 해가 가스, 고압가스부터 해가 위험물이라는 위험물은 울산 지역에 다 있는데, 창원하고 이제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죠.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전국 어느 곳보다도 울산에서 이 터널 안에서 사고 날 걸 대비해서 어느 곳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이제 이 도로나 고속도로 체계가 거의 터널로 이렇게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 외곽지로 이제 빠지는 터널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굉장히 긴 터널로 지금 다 이루어지거든요. 적재적소에 정말로 필요한 그런 장비인 것 같고, 이게 터널에서 어떻게 회전해서 돌려서 나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만큼 이제 실효성 있게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제가 봤을 땐 관건일 것 같고요. 이게 배치는 어떻게 돼? 어디 쪽에 이렇게 배치가 됩니까? 배치는 좀 울주 소방서에 좀 배치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우리가 업무 보고 때 항상 늘 제가 좀 언급했던 게 있는데, 남부권에 이제 우리 응급 의료센터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좀 해결책을 조금 이렇게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게 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까? 저희들 이제 결국은 이제 민에서 할 부분이 있고 시에 이제 타 실국에서 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할 부분은 지역대를 센터로 선택한다든지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번에 의원님께서 행감에서도 발언을 해주셨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청량센터를 청량 지역대를 센터로 선택하는 부분을 25년도에 이제 첫 사업을 뜨는 걸로 이렇게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1년 정도 앞당길 가능 여지가 높은 걸로 지금 판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될 수 있는데 인력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센터를 지역대를 센터로 선택하면 보통 한 25명 정도 이제 인원이 더 충원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 조직 부서하고 긴밀하게 공유하고 또 필요하면 설득도 하고 이래 해서 인력하고 예산하고 같이 가능하다면 1년 정도 당기는 걸로 이런 이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 인력 부분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시 조직 부서하고 같은 이제 질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뭐 늘 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 요청 청량이나 서생 같은 경우는 센터 성격에 대한 부분들 언급을 많이 했고, 요즘에는 서생 같은 경우는 원전에 관련된 그런 이제 전문 센터로 해야 된다고 요즘 제가 지금 주장을 늘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아마 조만간에 같이 한번 대화를 좀 한번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그래 지금 뭐 센터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시민안전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응급 의료센터가 없다 보니까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시간대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119 차량 출동이나 이런 게 많이 큰 문제가 되니까 같이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해서 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제가 수차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마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될 수 있도록 나중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본부 입장에서는 작다면 작고 또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항상 늘 제가 강조를 했는 게, 그런 긴급한 상황이 생길 때는 거기에 계신 분들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계속 이렇게 도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생각해달라는 거였기 때문에 어떤 사업보다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큼 간곡하게 요청을 드렸으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좀 사업으로 올라왔으면 안 좋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그 부분 다음에 다시 한번 그래도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온산 소방서가 지금 명칭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 보니까, 그럼 있는 그대로 하자. 있는 그대로 울주서가 아닌 서울주로 하고, 나물주는 온산 소방서는 나물주로 하고, 뭐 다른 데도 보면 뭐 동부 소방서, 남부 소방서, 중부 소방서 이렇게 있듯이 원래 쓰고 있는 지역 명칭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조금 나오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부소방서라고 이제 개설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지금 서부 언양 지역에 있는 지역민이나 거기에 이제 관련된 분들과 소통 후에 필요하다면 그런 절차를 거쳐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은 그런 분들과 소통 단계입니다. 근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 이번에 뭐 드론 대회 저도 가서 잘 보고, 드론의 어떤 이런 기술력이나 또 꼭 절실하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저도 이제 참석해서 많이 느끼고 왔거든요. 많이 느끼고 왔는데, 거기서는 제가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서 뭐 이런저런 걸 여쭤보지를 못했는데, 실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이제 우리 그 VR입니까? 그걸 착용하고 해서 실내에서 이제 자유자재로 이렇게 드론을 이렇게 모시던데, 굉장히 그분은 실력이 충출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분은 소방대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참가자입니까? 그냥? 의원님이 계실 때 그분이 누군지는 제가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아마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 이번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던 그분은 그 월드컵 경기도 참여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또 수상한 경력도 있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어떤 평가로 봐서는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예, 부분이고. 그게 실내 그 구조가 이제 조금 좁은 곳이고, 이제 굴곡이 이렇게 많이 졌는데 또 빠르게 이렇게 이동해서 안에 내부를 이렇게 촬영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날 이제 시연할 때 보니까. 근데 제가 조금 의문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제 화재가 이제 발생이 되면 이제 연기로 자욱하게 이렇게 차지 않습니까? 네. 일반인들도 보통 사망 사고에 이를 때 보면 이게 화재로 인해서 나기보다는 연기의 질식사로 1차로 보통 이렇게 많이 그래 되는데, 드론이 이제 실내에 그렇게 들어갔을 때 이제 화면으로만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 됐을 때 그게 과연 자유자재로 이제 연기가 자욱한데 다니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의문점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드론을 저희 화재나 재난 현장에서 활용하는 부분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첫째는 사실 기종 자체가 좀 특화돼 가지고 우리 재난이나 화재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기종이 전문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그 만들어진 특수 기능의 어떤 드론을 진짜 이게 세련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관심과 또 어떤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드론 대회를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고,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이런 부분도 많이 좀 극복되고 갖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나 또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아마 생길 것 같은데, 앞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 드론 대회를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차후에도 이제 생각했을 때 이제 그런 게 좀 생각이 많이 됐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드론 관련된 뭐 업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그 전문기관과 같이 이제 한번 소통을 하셔가지고 구조 실내에 자욱하게 이렇게 있을 때에 이동할 수 있는, 지금 드론 대회를 통해 가지고 막상 열기는 열었지만 만약에 그런
환경으로 놔둬놓고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대회 자체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 그 부분을 조금 예, 보충 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열화상 카메라라는 장비가 있고요. 열화상 카메라는 열로 예, 예. 판별을 하기 때문에 실내에 연기가 가득 차도 벽은 차갑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사람은 이제 연기가 가득 차 있어도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드론대에서 이제 재현을 해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으면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 대회 때 그게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려면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어차피 우리가 열 화상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벌써 많이 개발돼가 있는 거고 실어도 지금 많이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드론에 얼마만큼 이제 장착이 돼 가지고 다닐 수 있느냐. 열 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구조물 안에 전체적으로 바닥에 다 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쪽에 불이 나서 연기로 안에 다 자욱해지면 그 외쪽으로는 뭐 벽이든 연기든 그냥 파랗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다 대처가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물을 이제 이렇게 막 꺾여서 가잖아요.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뭐 화장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다용도실도 있는데 그 공간 안을 어떻게 하면 연기가 자욱했을 때 효과 있게 이제 감지를 하고 그 구조물에 이게 손상 없이 갔다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이 드론 대회의 제일 중요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거를 관점을 두고 울산에서 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뭐 우리 바로 옆에도 있지 않습니까? 유니스트에도 이 드론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것들을 건의해서 연구를 또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 소방 쪽에 이 특수기술, 뭐 드론이든 어떤 특수한 기술들을 이 현장에서 접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어떤 기기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일반 시장에서의 제품하고 틀리게 재난 현장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는 제품은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특수기기들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개발되고 또 공급되고 하는 게 아니라 특수 수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비용도 많이 지불해야 되고 또 연구개발 관련된 관심도 별도로 끌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국가 R&D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소방이나 재난 현장에서 특수 수요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요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개발되면은 그런 개발 부분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 얼마나 또 실용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넓혀갈까 하는 이런 어떤 차원에서 뭐라 그럴까, 우리 저 울산에서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가야 될 그런 방향도 제시하고 수요도 제시하고 이런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이에 대해 다양하게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발전시켜서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도 관련된 업체나 관련된 쪽에 한번 저도 관심을 가지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언급하다 말았는 서생 지역에는 이제 뭐 센터 성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원전이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신속하게 또 최우선적으로 먼저 이렇게 가셔가지고 대응을 해주셔야 될 분들이 여기 계신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울산 우리 소방본부에 뿐에 해야 될 과제가 아니고
이건 울산시에서도 그렇고 이 국가 차원에서 원전에 관련된 이 소방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가 있는 우리 이제 방호복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른 장비들도 거기에 적세적소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차후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제가 간담회를 하든 다른 쪽에도 한번 일단 좀 더 저도 이제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의논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실은 서생 지역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 도시화가 많이 되고 있고 소방 대상물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원전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보고 센터도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아까 우리 행정과장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인력적인 부분입니다. 인력적인 부분이 지금 적어도 한 20명 이상의 어떤 정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시조직계하고 선행적인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왜냐하면은 기존의 정원들이 지금 1,400명 정원 부분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포지션에 있어야 될지. 근데 정원이 없이 그걸 개설을 하다 보면은 다른 조직의 인원을 빼서 그쪽에 가야 되기 때문에 누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두 번째는 예, 의원님 예. 저쪽 부분은 아까 원전하고 센터의 기능을 상징적으로 또 특수한 경우를 묶어서 잘 좀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부터 해서 저희들 중앙정부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나 장비 또는 설비 이런 측면에서 정말 선진화된 그 내용을 갖추어서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여하튼 조만간에 저희들 그런 부분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실무적인 노력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방금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앞에 그 우리 업무 보고하실 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었는데 뭐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또 협조를 하셨다고 하니까 하여튼 소기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같이 가질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공기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장걸 의원입니다. 그 우리 예산안 설명 자료에 보면은 33페이지 우리 울주 소방서 신축이라고 있는데 울주 소방서 없습니까 지금? 뭡니까 이거? 울주 소방서 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었는데 예. 건축물 부분이 이제 가구물 형태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가건물이에요? 지금 임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울주 서부 소방서 자리에 예. 가설 건축물 형태로 있어서 복지 부분이 문제돼서 KTX 역사 앞으로 임시 청사로 이전하고 그다음에 신건물이 신축되면 다시 원대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런 거는 빨리 신축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시설이 지금 그 소방 공무원들 일하고 근무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뭐 최대한 빨리 해서 빨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안전체험관 우리 관장님, 예, 그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얼마 전에 그 방문을 한번 했는데 지금 현재 보통 어떻게 이렇게 안전체험관이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이랍니까? 우리 울산 시민들 안전체험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공보관실을 통해서 또 주기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홍보합니까? 안전체험관에 저희들의 특수 이벤트라든지 또 오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뭐 어린이부터 학생 그다음에 성인들까지 체험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요즘 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응급처치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 학교나 주기적으로 이렇게 뭐 일주일에 어느 예를 들어서 몇 명 이렇게 오는 그게 있습니까? 예, 그 학생들은 예. 연초에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그 교육계획 수립하기 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예,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고등학생들은 아마 입시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저희 안전체험관에 와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하여튼 시설은 잘 돼 있는데 보니까 조금 거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울주를 보면은 온양이 이렇게 멀리 있는 분들은 애들은 참 오기가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그 울주 쪽에 하나 더 생기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전국에 13개 안전체험관이 있는데요. 계속 아마 증가가 되고 있는데 또 증가되면서 이제 우리 타시도도 가끔씩 오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는 이제 분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너무 많이 하는 거는 또 고려를 해봐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체험관은 사실은 이 어릴 시절부터 이렇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해서 그 대비하는 것이 맞거든요. 네. 하여튼 잘 홍보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이장으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호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제 추경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교육 공무원 교육여비 지금 6천만 원 삭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재난안전 분야 8개 과정이 취소됐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비대면 교육을 했는데 이 교육이 취소된 건 언제 확정이 됐습니까? 시기별로 다 다릅니다. 교육 그 유형이나 행태별로 시기별로 다 다르게 이제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그 시기 언제쯤인지 모르시고요. 구체적으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여러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도 지금 현재 약 8천만 원 이렇게 삭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인력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계획했던 건 137명인데 19명이 감소됐다고. 예, 맞습니다. 그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초기에는 이제 내년 사회복무 인력을 병무청하고 사전 협의를 하는데 수요와 공급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맞는 구조로 가는데 이제 입대하는 그 사회복무 업무요원 거기에서 이제 숫자가 안 맞아지면 병무청에서 우리가 원하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복무 요원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코로나 부분 그리고 소방 헬기 조종사 비상 절차 교육 같은 경우에 지금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지금 이제 교육을 못 갔지 않습니까? 예. 그 제가 이런 반납을 할 때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들이 2차 추경에 우리 9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예산을 반납했다면은 정말 또 이 일반 예산 회계를 또 편성을 해서 적재적소에 또 우리가 예산이 필요한 곳에 또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의원님, 무슨 말씀이죠? 예, 고견의 말씀 끄는 부분은 예산 마무리 단계에서 뭐 잘 하도록 새겨 듣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권태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십니까? 제가 뭐 간단하게만 좀 우리 뭐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간략하게만 좀 답변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소방 헬기 기어 박스 재생 수리 부분에서 뭐 신품 구입하고 이제 중고 구입하고 부분들이 있어갖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제 중고 구입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검토 결과 내용의 책자 55페이지 보니까 헬기 교체 시까지 1000시간 이하 운행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간 요 헬기가 보통 한 몇 시간 정도 운행이 되는 거예요, 평균? 정비 말씀이십니까? 정비 예, 페이지 55페이지 우리 책자 주신 거 예산안 설명 자료 한번 보시면 5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헬기 교체 시까지 1000시간 이하 운행 예정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재생 수리로 추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 공무원들의 안전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재생품을 쓴다는 게 아니라 재생 수리는
용어 자체가 재생이 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중고 구입으로 돼 있거든요. 그죠? 요 책자 55페이지 보고 내용 그대로 읽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책자 55페이지. 위원장님, 예.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예. 헬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고 부품을 예. 구입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 오타이거나 그럴 겁니다. 그 예. 책자에는 왜 이렇게 나오는 게 신품 구입, 중고 구입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지. 중고는 절대적으로 저희들 수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 중고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는 게 그런 부분이고 이거를 소방 공무원들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과연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책자 55페이지에 우리 기업박스 재생 수리하는 부분에 보니까 구분에 신품 구입하고 그 다음에 중고 구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표기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이거는 나중에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소방본부 119 재난대응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개인 보호 장비 교체 및 보강 이 부분 하고요.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화재 진압 장비 구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제 좀 축소 편성이 돼 있는데 개인 보호 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 전부 다 불편함 없이 다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가요? 예, 올해 좀 개인 1인당 예. 한 개씩 추진을 했고 내년에는 그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중구에 우리 또 소방공무원 순직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또 권태원님하고 한번 같이 현장을 갔었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배려, 실질적으로 이제 소방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안전 장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 의원들도 같이 한번 챙겨봐야 된다는 생각에 불편함이 없으신지 지금 이게 조금 축소가 돼갖고 예산이 올라왔길래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원장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 인력 정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인력 정원이 1년에 보통 한 150명 정도, 200명 정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인력 정원 관계가 이제 정리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개인 보호 장비 비용이 이렇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 개인 보호 장비 같은 경우도 준법률적으로 지급해야 될 제품이나 시기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키면서 네.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급 기준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소방공무원들 안전을 위해서 좀 충분한 확보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아까 드론 대회 얘기를 했는데 저도 드론 대회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정말 안에서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으로 이루어지는 장애물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부분들. 하여튼 저희도 좀 신기하게 좀 잘 봤고 참 드론의 활용이라든지 역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강화가 되지 않겠냐.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들 소방대원들이 범접하기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는 드론이 대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이래 이제 준비하신다고 물론 본부장님 고생을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제가 좀 당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2회를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요즘 드론 경기 대회가 얼마입니까? 5천만 원 또 예산이 와 있는데 2023년 2월부터 11월 사이에 준비를 하겠다. 저는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실내와 실외를 좀 같이 해서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진행을 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화재 상황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드론 경기 대회를 해보는 게 어떠냐. 산불이면 산불 아니면은 건물 내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우리 화재가 나면은 드론이 들어가서 활용을 하는 부분들 이런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진짜 실제 상황과 좀 비슷하게 해보면 조금 더 우리가 대응하는 데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산불 같은 경우는 물론 드론의 역할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산불 화재가 발생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나서 실제 우리가 헬기가 바로 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드론이 사전에 가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정말 산불이 났다 그러면 헬기를 띄워야지 우리 비용 절감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원들의
뭐 이렇게 노고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드론 대회 하실 때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좀 가미시키고 접목을 시키시면 조금 더 나은, 더 좋은 우리 드론 대회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울산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드론 동호회, 전문 드론 동호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본인이 드론을 뭐 1,000만 원짜리 드론을 다 구매를 해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동호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 이제 예를 좀 보면은 예전에 그 우리 해경하고 MOU를 좀 맺어가지고 제가 그 동호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그 울산대교에서 뭐 자살 관련해갖고 사람이 뛰어내렸을 때 그 드론 동호회에서 맨 처음에 찾았다는 제가 기사를 한번 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드론 동호회 하시는 그런 분들하고도 MOU를 좀 맺으셔서 체계 구축을 함께 해가는 방법은 어떨지, 이런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도 실제 밖에 가면은 뭐 산불 예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코로나 때는 그 방역 이런 부분들도 무상으로 봉사를 하시는 그 단체들이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충분한 다 기술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좀 MOU를 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화재 예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민하고 관하고 협치를 해가면 조금 더 나은 또 우리가 부분들, 그리고 뭐 사각지대 실질적으로 소방에서 시간이 할애가 안 돼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역할들, 아니면은 실제 진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분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같이 좀 그 사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협력적인 방안 구축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한번 이것도 한번 뭐 제 생각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방안이 좋다 하면 한번 또 활용해 보시길 좀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 안전체험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환경 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6일 개수정을 통해 확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